오후 4시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들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일찍 가서 나윤이를 직접 데려올까? 문득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살 된 나윤이는 제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쁜 회사 생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나윤아,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갈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나윤이는 아직 문자를 못 읽는데 말이죠. 피식 웃으며 아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계속 울리고 받지 않네요. 회사에서 회의 중인가 봅니다. 서연도 중견기업 과장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화도 줄고 서로에게 소홀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냥 직접 가볼까? 결심하고 상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말 바쁜가 보군요. 문자라도 남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서연은 전화기를 항상 켜놓는 스타일인데 말이죠. 혹시 배터리가 다 된 걸까요?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지만 곧 나윤이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빠가 데리러 온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린이집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윤이의 반으로 걸어가는데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정 부장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네, 나윤이 데리러 왔는데요. 선생님의 표정이 갑자기 묘해졌습니다. 나윤이요? 방금 전에 나윤이 엄마 친구분이 데리고 가셨는데요. 20분도 안 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친구? 서연이 누굴 보냈다는 건가요? 누가 데려갔다고요? 남자분이셨는데 나윤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 대신 데려가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이서연 과장님 회사 동료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연이 아는 남자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서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은요? 김태호라고 하셨어요. 나윤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호 삼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태호? 서연이 회사의 김태호? 분명 서연이 종종 언급했던 같은 부서 동료입니다. 하지만 왜 그가 나윤이를 데려간 걸까요? 더구나 서연에게 미리 이야기도 없었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 선생님, 혹시 김태호 씨 연락처 있으세요? 죄송해요. 저희는 학부모님이 지정한 보호자 명단에 있는 분들의 연락처만 갖고 있어요. 김태호 씨는 명단에 없어서 당황한 마음에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윤이를 데려간 이유라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전화가 갑자기 꺼져 있다는 점, 평소에는 나윤이를 데려가는 일에 민감한데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점, 그것도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차를 몰면서 서연의 회사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후부터 개인 휴가를 내고 회사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휴가라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우리 집이 있는 곳까지 가는 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나윤이 생각뿐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B-B-B-B.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나윤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른 목소리에 대답은 없었지만
거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남자라고 했지만 얼굴을 보니 김태호였습니다. 서연의 회사 동료, 몇 번 회식 자리에서 만난 적 있는 그 사람이었죠. 아니라니까. 난 그럴 생각 없어. 나윤이 데려온 것도 말이 안 돼.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연의 팔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내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약속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그때 소파 위에 누워있는 나윤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서연, 도대체 이게 뭐야? 내 목소리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훈아, 이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호는 서연의 팔을 놓고 내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 부장님, 이렇게 뵙게 되네요. 김 과장, 내 딸을 왜 데려온 거지? 그리고 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태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 집이라고요? 곧 이 집은 서연 씨와 내가 살 집이 될 텐데요. 그의 말은 마치 벼락처럼 나를 강타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서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태호가 나윤이를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항상 말했는데 태호가 서연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는 꽤 오래 만나왔고 이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나윤이도 데려올 거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래 만나왔다고? 함께 살기로? 내가 몰랐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늦은 회식, 갑작스러운 출장, 주말 업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서연아, 이게 사실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난 태호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처음엔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나윤이었습니다. 나윤이는 왜 데려온 거야? 어린이집에서 허락도 없이? 태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허락했잖아요. 우리 셋이 새 가족이 될 거니까 미리 적응하라고. 서연이 황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말 안 했어. 태호가 갑자기 나윤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 딸까지 관련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나윤이가 깨어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태호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연은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서연 씨는 날 사랑해요. 내가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태호의 말에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지만 나윤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서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가족을 포기할 생각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호를 만난 건 맞지만 가족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외로웠어? 내가 너무 바빴어?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거야? 서연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그냥 시작은 대화였어. 태호가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태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 씨,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새 출발을 원했는지 정 부장님에게 말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맞아. 난 외로웠고 위로가 필요했어. 하지만 이혼하자고 약속한 적은 없어. 그건 내가 일방적으로. 태호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뭐죠? 화면에는 서연과 태호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나는 모습,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문자 내용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직접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3개월 전부터 우리는 진지한 관계였어요. 서연 씨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죠. 매일 같이 회사와 집만 오가는 지루한 일상, 대화 없는 식사 시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서연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배신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윤이는 왜 데려온 거야? 내가 직접 대답해, 서연아. 서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태호가 오늘 갑자기 나윤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 하지만 태호가 어린이집에 가서 널 대신에 데려온다고.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결정을 미루길래 조금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이 될 텐데 나윤이도 나한테 적응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호는 서연을 압박하기 위해 나윤이를 이용한 겁니다. 서연이 망설이자 어린이집에서 나윤이를 데려와 자신의 뜻대로 서연을 몰아붙이려 한 것이죠. 너 미쳤어? 태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연 씨를 사랑해서 함께 살고 싶은데 당신 같은 남편이 방해하니까요. 내 딸을 이용해서.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 딸이 아니라 우리 딸이 될 아이예요. 서연 씨가 이혼하면 양육권도 가져올 거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태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그때 나윤이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나윤이의 목소리에 우리 셋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태호의 옷깃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나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나윤아, 괜찮아? 아프지 않아? 나윤이를 안아 올리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딸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왜 태호 삼촌한테 화냈어? 태호 삼촌이 나 데리러 와서 놀아줬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딸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태호란 남자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데려왔는지도 모른 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나윤아, 아빠랑 잠깐 방에 가자. 피곤할 텐데 좀 쉬어야지. 나윤이의 방으로 데려가려는데 태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윤이도 이제 내가 새 아빠라는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 씨, 이제 결정해요.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윤이 데리고 갈 거예요. 그 말에 서연이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널 만난 건 실수였어. 난 도훈이와 이혼할 생각이 없어. 태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전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실수? 지난 3개월은 전부 실수였다고? 내가 이혼하고 모든 걸 잃은 건 뭐냐고. 태호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잃고
이제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재산 다 날리고.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윤이가 놀라 내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윤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나윤이 데리고 방에 있어. 서연은 얼른 나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봐,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내 가족을 위협하고 내 딸을 몰래 데려오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정상적인 행동? 당신 아내가 내게 왔을 때부터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서연은 당신과의 생활이 지겹다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일까? 서연이 정말 그렇게 느꼈을까? 그래서 내 딸까지 이용한 거야?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데려와서. 태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메시지도 있어요. 태호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이렇게.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방에서 들려오는 나윤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태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광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증거들을 보면 서연이 나에게 얼마나 열중했는지, 당신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보자고. 지금 당장 나가. 태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서연은 결국 내게 올 거예요. 나윤이도 마찬가지고요.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배신, 딸을 위협하는 낯선 남자.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서연과 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윤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도훈아, 난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윤아, 아빠랑 잠깐 텔레비전 볼래? 나윤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나윤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어놨습니다. 아이가 만화에 집중하자 서연에게 눈짓했습니다. 부엌으로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죠. 처음엔 정말 단순한 위로였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김태호가 유일하게 내 말을 들어줬어. 그 사람도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서연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호가 이혼 과정에서 서연에게 의지했고 서연도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동료애가 불륜으로 번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관계를 가졌던 거야? 질문이 직설적이었지만 더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개월 전 회식 후의 실수로. 실수? 한 번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태호가 보여준 사진들, 메시지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태호가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어. 그는 내가 너와 이혼하고
자기와 새 출발을 하길 원했지만 그럼 너는 원하지 않았어? 서연이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고 태호는 내게 새로운 설렘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최근에 태호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집착하고 강요하고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나윤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반대했다는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태호가 협박했어. 우리 관계를 내게 알리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나윤이를 데려왔고 서연의 설명은 태호의 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서연아, 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이 모든 감정 속에서도 나윤이를 생각하니 침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하자.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훈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난 정말 너와 나윤이를 사랑해. 그런 생각 없었어. 그저 외로웠을 뿐이야. 서연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습니다. 한번, 서연아, 이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3개월 동안 계속된 배신이야. 내가 바빴다고? 대화가 부족했다고? 그게 이런 짓을 정당화할 수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정당화할 수 없어. 하지만 나윤이를 생각해봐. 나윤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나윤이.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심했습니다. 맞아. 나윤이에게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너 같은 엄마는 아니야. 나는 양육권을 요구할 거야. 나윤이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서연의 얼굴이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도훈아, 제발. 나윤이는 내 전부야. 그래서 태호와 바람을 피우고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야? 제발, 서연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넌 이미 선택했어. 거실에서 나윤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저 순수한 웃음으로 만화를 보고 있지만 이 순간 그녀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야. 이혼 서류를 준비하도록 할게. 그리고 나윤이의 양육권도 요구할 거야. 이튿날 아침 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오랜 친구인 김민석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정말 상상도 못했어. 괜찮아? 민석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법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해. 서연의 불륜과 태호가 나윤이를 몰래 데려온 사건까지.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 글쎄,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지만 이미 바꿨을지도 모르고 이메일은 몰라. 그럼 다른 증거는? 외출이 잦아졌다든가 생활비가 줄었다든가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 최근 몇 달간 용돈이 부족하다며 평소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신용카드 내역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생활비를 더 요구했어. 그리고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 재정적 증거도 중요해. 혹시 태호가 보여줬다는 메시지나 사진은 기억나? 구체적인 내용이? 태호가 보여준 메시지들, 사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지만 최대한 자세히 기억해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제 양육권 문제다.
너는 나윤이의 양육권을 원한다고 했지? 당연하지. 서연은 이미 태호와 관계를 맺었고 나윤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그런 사람에게 나윤이를 맡길 수 없어.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법원은 보통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서연이 불안정하고 나윤이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해. 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법원이 제게 양육권을 줄까요? 모성애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나윤이의 보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너의 근무 시간, 나윤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증명해야 하고,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계시지만 나윤이를 위해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었죠.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어. 나윤이를 무척 사랑하시거든. 좋아.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윤이와의 관계도 증명해야 해. 아이와 함께한 사진, 행사 참여 기록, 건강관리 같은 것들. 민석의 조언에 따라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 기록, 신용카드 내역, 나윤이와 함께한 사진들.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태호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연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나윤이까지 불법적으로 데려갔으니까요. 법원 심리가 시작되었고 서연과 태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태호는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김태호 씨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나윤 양을 데려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제 동의 없이 나윤이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반대했지만 태호는 격분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이 허락했잖아. 판사가 태호를 제지했고 이어서 증거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서연과 태호가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 영수증, 서연이 생활비를 빼돌린 증거, 그리고 태호가 나윤이를 불법적으로 데려간 어린이집 CCTV 영상까지. 판사는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나윤 양의 양육권은 정도은 씨에게 주되 이서연 씨에게는 주 이틀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양육권을 잃은 것이죠. 태호도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윤이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법원 판결 후 서연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나윤이는 엄마가 떠나는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윤아,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는 매주 너를 보러 올 거야. 그리고 아빠는 항상 나윤이 곁에 있을 거고. 나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 물론이지. 매주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엄마랑 놀 수 있어. 나윤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태호가 나윤이를 데려간 그날의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나윤이를 돌봐주셨고 덕분에 양육 문제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연과의 첫 번째 면접교섭일이 다가왔습니다.
나윤이는 엄마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나윤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있을지, 혹시 태호와 함께 있지는 않을지. 나윤아, 오늘 엄마 만나러 가는 거 기억하지? 저녁에 아빠가 데리러 갈게. 나윤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서연이 나윤이를 데리러 왔고 저는 긴장한 채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의 집으로 나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다행히 나윤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고 태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서연과의 면접 교섭도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나윤이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악몽 같은 일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부장님, 오늘 나윤이 어머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셨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연이가요? 언제요? 네, 방금 전이요. 어머님께서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서연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 것은 서연이니 납치는 아니지만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데려간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고 서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 부장님, 이서연 씨의 휴대폰 신호가 강원도 정선 부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정선? 왜 하필 그곳에? 서연에게는 정선에 특별한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태호의 고향이 강원도였습니다. 설마 태호와 함께? 혹시 김태호라는 사람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은 태호의 정보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이가 서연뿐만 아니라 태호와도 함께 있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즉시 강원도로 가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내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과 태호가 나윤이를 데리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건 아닐까? 혹은 태호가 서연과 나윤이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건 아닐까? 정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연과 태호, 그리고 나윤이가 작은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의 외침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는 태호가 있었습니다. 나윤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윤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서연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난 나윤이 없이 못 살아. 그냥 데려가서 새 출발하려고. 태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연과 태호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연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발, 나윤이만은. 서연의 애원이 가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윤이를 안고 그 장소를 떠나는 동안 서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의 두 번째 실수는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동안 누리던 면접 교섭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태호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상간 행위에 더해 이번 사건까지 겹쳐 실형을 선고받았죠. 나윤이와 나 그리고 어머니, 우리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윤이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는데 모든 정성을 다했고 저 역시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서연이 출소 후 연락해 왔습니다. 나윤이를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윤이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한적이나마 면접 교섭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태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한 후에 말이죠. 정말 고마워, 도훈아. 나윤이, 많이 컸구나. 1년 만에 다시 만난 서연과 나윤이. 나윤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엄마를 알아보고 반갑게 안겼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재혼하게 되었고 정재훈이라는 성실한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윤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재훈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나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특별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나윤이가 그린 그림에는 5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윤이, 저, 어머니, 서연, 그리고 재훈까지. 그림 아래에는 나윤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아빠와 할머니, 엄마와 새아빠 모두 나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흔한 형태는 아니지만 나윤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나윤아, 내가 그린 가족 그림 봤어. 정말 멋졌어.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나윤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가 한 집에 살지만 난 두 집에서 모두 사랑받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 후의 치유 과정, 모든 것이 나윤이를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나윤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연의 배신으로 무너진 우리 가족.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나윤이라는 소중한 연결고리를 통해 특별한 형태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